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아니면 집안일을 하시면서 들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잠시 댓글로 알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던 특수부대 출신 여성이 동생의 학교 행사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정의로운 참교육의 이야기입니다. 봄날의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사무실. 김하연 대리님, 오늘 일찍 퇴근하신다면서요? 32살의 김하연은 동료의 말에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오늘 동생 학교 체육대회예요. 부모님이 못 오셔서 제가 가족 대표로 가야 해요. 하연의 책상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과 함께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남동생 김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동생이 참 잘생겼네요. 누나 닮았나 봐요. 에이, 걔가 더 잘생겼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제 자랑이에요. 하연은 가방을 챙기며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일반 회사원과는 다른 절도가 있었습니다. 곧게 편 어깨, 탄탄한 체격, 그리고 주변을 살피는 날카로운 눈빛. 5년 전까지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복무했던 그녀에게는 아직도 그때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의 명문 사립고 한빛고등학교. 학교 정문에 도착한 하연은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민수가 여기 붙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느라 늘 바쁘셨고 하연이 실질적으로 민수를 돌봐왔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휴가 때마다 동생 공부를 봐주고 진로 상담을 해주며 누나 이상의 역할을 해왔죠. 어머, 민수 누나세요? 와, 정말 미인이시네요. 학부모 대기실에서 한 어머니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누나 김하연입니다. 민수가 맨날 누나 자랑을 하더라고요.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정말 멋지세요. 하연은 쑥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운동장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335 모여 체육대회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운동장 구석 체육창고 뒤편에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연의 눈이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했습니다. 저건 민수. 동생이 5명의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민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자 민수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하연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하연은 학부모 대기실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몸에 밴 은밀한 움직임으로 건물 뒤편을 돌아 체육창고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야, 김민수.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우리 형 학원비 200만 원 언제 가져올 거야? 제가 왜 그걸 내야 하는데요? 저는 그런 돈 없어요.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없어. 너희 누나 대기업 다닌다며? 그리고 너희 부모님 식당도 잘 된다고 들었는데?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수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정우진 선배, 제발. 오늘은 체육대회예요. 다른 날. 닥쳐. 체육대회? 그래서 더 좋지. 내가 다치면 자연스럽게 경기 중 사고로 처리되잖아. 하연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증거 수집은 기본이었죠. 동시에 주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총 5명. 리더로 보이는 정우진이라는 학생은 덩치가 제법 컸고 나머지는 그의 부하처럼 보였습니다. 형, 근데 저기 CCTV 있는 거 아니에요?
바보야, 내가 왜 여기로 불렀겠어? 여기는 사각지대야. 작년에 내가 직접 확인했어. 순간 하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였습니다. 민수야, 너도 알지? 우리 형이 이 학교 출신인데 지금 조폭이야. 진짜로. 내가 계속 버티면 너희 부모님 식당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선배. 그건 범죄예요. 범죄? 하하. 야, 녹음이라도 하냐? 증거 있어? 목격자 있어? 없지? 바로 그때 하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있는데요. 5명의 학생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하연은 차분하게 걸어오며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방금 전 대화 다 녹음했습니다. 협박, 폭행, 공갈. 죄목이 꽤 많네요. 정우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줌마가 누구신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아줌마. 저 32살인데 아줌마는 좀 심하지 않나요? 그리고 하연이 민수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눈 주위가 부어 있었습니다. 저 얘 누나예요. 민수가 놀란 눈으로 누나를 봤습니다. 누나. 어떻게? 잠깐만 있어, 민수야. 하연이 일어서며 정우진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155cm의 그리 크지 않은 키였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하나, 지금 당장 사과하고 경찰에 자수한다. 둘, 계속 버틴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정우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나? 푸하. 야, 이 아줌마 뭐래? 경찰? 자수? 증거? 그딴 게 뭔 소용이야. 우리 아빠가 이 학교 이사장이거든. 그리고 우리 형은 진짜 조폭이고. 하연의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선택 2번이네요. 아쉽네요.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뭐?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야들아, 이 아줌마가 우리를. 정우진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하연이 움직였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익힌 CQC 시루즈 쿼터즈 캄백 기술이었습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잔상만 보일 정도의 속도로 정우진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정우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연은 최소한의 힘만 사용했지만 관절을 정확히 공략하는 기술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줬습니다. 어디 아줌마야? 응? 죄송합니다. 나머지 4명이 달려들려 했지만 하연의 차가운 눈빛에 얼어붙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정우진 군 팔 부러집니다. 병원 가서 여자한테 맞았다고 설명하기 창피하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으세요. 그때 한 학생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거기, 손 천천히 빼요. 뭘 꺼내려는지 모르지만 흉기면 정당방위 성립합니다. 전군 복무 중 대테러 진압 작전에서 무장 테러리스트 7명을 혼자서 제압한 경력이 있어요. 고등학생 5명? 솔직히 워밍업도 안 됩니다. 학생의 손이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낸 것은 접이식 나이프였습니다. 역시나 학교에 흉기를 들고 다니다니. 이것도 녹화됐네요. 누나.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누나를 봤습니다. 바로 그때 체육창고 문이 열리며 한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체육교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연은 교사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려 했지만 다음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 아줌마가 우리를. 우진이구나. 괜찮아? 박 교사는 하연을 무시하고 정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은밀히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하연의 특수부대 시절 훈련받은 독순술 능력으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처리하자. 일단 물러나. 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교사까지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이 학생들이 제 동생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녹음도 했고요. 박 교사가 하연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귀찮음과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본 건 어른이 학생 팔을 비트는 장면인데요. 이건 아동학대 아닌가요? 네. 학생들끼리 장난친 걸 가지고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 침입해서 학생을 폭행한 거 아닙니까? 하연은 어이가 없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장난이라고요? 제 동생 얼굴 보이세요? 그리고 금품 갈취가 장난입니까? 에이, 요즘 애들은 원래 거칠게 놀아요. 그리고 증거가 있어요? 목격자가 있냐고요? 순간 하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하연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박 교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거 법적 효력 없어요. 동의 없이 녹음한 거잖아요. 오히려 당신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통화 녹음과 달리 위법행위 현장 녹음은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기본 법률 상식도 모르시나 보네요, 선생님. 박 교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때 정우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이 아줌마한테 폭행당했어요. 신고하겠습니다. 박 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진아. 선생님이 증인이야. 내가 다 봤어. 하연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정식으로 신고하죠. 학교폭력, 금품 갈취, 특수협박, 교사의 직무유기 및 범죄 방조. 그녀가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는 순간 박 교사가 다급하게 막았습니다. 잠깐, 굳이 경찰까지 부를 필요 있나요? 애들끼리 있는 일인데. 애들끼리요? 조폭형 운운하며 협박하는 게 애들 장난입니까? 정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바로 그때 운동장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부터 체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모여주세요. 박 교사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애들아. 운동장으로 가자. 그리고 당신도 이만 가시죠. 체육대회 구경이나 하시고. 하연이 민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가자. 누나. 미안해. 내가 말 안 해서. 미안할 거 없어. 나중에 얘기하자. 그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정우진이 마지막으로 협박했습니다. 김민수, 오늘 일 까불면 진짜 끝이야. 알지? 하연이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겨울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정우진 군, 마지막 경고합니다. 우리 동생한테 손 떼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경고를. 하연이 지나가며 정우진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지나가다 부딪힌 것처럼 보였지만 정우진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경열 공격이었죠. 미안해요. 실수로 부딪혔네요. 운동장으로 향하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누나, 진짜 특수부대에서 테러리스트 7명을 혼자서? 응. 정확히는 8명이었어. 한 명은 도망갔거든.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체육대회가 시작되었지만 하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민수의 부은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하연은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우진 일당은 운동장 한쪽에 모여 무언가를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연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하연 씨?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정우진이 형입니다. 방금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동생 건드렸다면서요? 하연의 눈빛이 차분해졌습니다. 아, 조직폭력배 하신다는 분이군요. 동생분이 학교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더군요. 하하, 범죄? 애들 장난을 가지고 범죄라고. 아줌마가 순진하시네. 그 애들 장난으로 제 동생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실 건가요?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세요? 경찰서장이랑 골프 치는 사이예요. 하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위협하시는 건가요? 위협? 아니에요. 충고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나대면 동생분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될지, 부모님 식당이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죠. 알겠습니다. 오호, 의외로 말 잘 통하시네요. 현명한 선택. 아니, 제 말은 당신이 저를 위협했다는 걸 알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녹음했거든요. 뭐? 이씨. 뚝. 하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특수부대 시절 동기였던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고 있었죠. 민호야, 나 하연이. 하연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정우진이라는 애 알아봐 줄 수 있어? 한빛고 3학년. 형이 조폭이래. 갑자기 왜? 하연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뭐? 감히 우리 민수를? 잠깐만 기다려. 키보드 소리가 들리더니 곧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다. 정우진 만 18세. 폭행 전과 2회 모두 합의로 처리됨. 형은 정우석 34세. 칠성파 행동대원. 폭행, 협박, 갈취 등 전과 8범. 최근엔 보이스피싱 조직과도 연관되어 있대. 아버지는 정석준. 한빛학원 이사장. 표면상으론 교육사업까지만 각종 비리 의혹이 있어.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못 잡고 있는 상황이야. 고마워, 민호야. 야, 혼자 무슨 짓 하지 마. 위험해. 걱정 마. 난 가만히 있을게. 하연은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만히 있을게라고 했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는 안 했으니까요. 체육대회가 한창일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주 경기 중 민수가 달리던 중 갑자기 누군가 발을 걸었습니다. 민수는 크게 넘어졌고 무릎과 팔꿈치에서 피가 났습니다. 민수야. 하연이 달려갔습니다. 넘어뜨린 학생은 정우진의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어이쿠, 미안. 실수야. 비웃는 그 표정에 하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실수? 다들 봤어요. 일부러 발 건 거. 하지만 주변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증언하려 하지 않았죠. 박 교사가 다가왔습니다. 에이, 경기 중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에요. 전 봤어요. 일부러 발 건 거 맞아요. 한 여학생이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수연아, 넌. 박 교사가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지만 수연이라는 여학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 1년 동안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그러자 1명, 2명 더 많은 학생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정우진 패거리가 늘 이래요. 작년에 전학 간 현수도 쟤들 때문이에요. 선생님들도 다 알면서 모른 척 하잖아요.
운동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도 웅성거렸죠. 정우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야, 너희들 다 죽고 싶어? 그 순간 하연이 운동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확성기 없이도 운동장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발성법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수의 누나 김하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은 몇 달째 금품 갈취와 폭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정우진과 그 일당입니다.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녹음 파일, 협박 문자, 그리고 조직 폭력배인 정우진의 형이 저를 협박한 통화 녹음까지. 학부모들 사이에서 충격의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일부 선생님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겁니다. 박 교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에이,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하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전 이미 모든 자료를 경찰과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벌써 3만 명이 넘네요. 정우진과 박 교사 그리고 공범 학생들의 얼굴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학교 폭력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관하는 어른들, 침묵하는 시스템이 만든 괴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고리를 끊겠습니다. 바로 그때 급하게 달려온 차들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와 교육청 관계자들이었습니다. 하연의 또 다른 동기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 박지훈이 내렸습니다. 미리 연락했어야지. 급해서. 고마워 지훈아. 뭐가 고마워. 공무집행이야. 경찰들이 정우진과 공범 학생들 그리고 박 교사를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해. 다 죽었어. 정우진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연은 민수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누나가 다 해결했어. 누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수가 누나의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몇 달간 쌓인 두려움과 고통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주변에서 지켜보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하연 씨. 당신 뭔 짓을 한 거야? 정우진의 형, 정우석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방금 경찰에 연행된 동생분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할 겁니다. 인연이. 우리 집안이 누군지 알고 한 짓이야? 네, 압니다. 교육계 비리와 조직폭력단이 유착된 범죄 조직이죠. 그것도 다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너 진짜 가만 안 둬. 후회하게 해주마. 그 말도 녹음됐네요. 와서 덤비세요. 특수부대 출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릴게요. 뚝. 하연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석 같은 조폭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며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그녀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지켜야 할 소중한 동생이 있었으니까요. 체육대회 사건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특수부대 출신 누나의 학교폭력 응징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고 하연의 영상은 조회수 500만을 넘어섰습니다. 정우진과 공범 학생들은 구속되었고 박 교사를 비롯한 관련 교사 3명도 직위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나, 오늘도 회사 안 가?
아침 식탁에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하연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휴가를 낸 상태였습니다. 응, 이번 주까지는 쉬기로 했어. 너랑 시간도 보내고 싶고. 미안해. 나 때문에. 또 그 소리? 누나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때 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강민호였습니다. 하연아, 큰일이야. 정우석이 사라졌어. 뭐? 어제 새벽에 조직원 20명과 함께 잠적했어. 그리고 너희 부모님 식당 CCTV에 수상한 놈들이 찍혔어. 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모님은? 걱정 마. 내가 미리 경찰 보호를 요청해뒀어. 24시간 경비 중이야. 고마워. 그리고 하연아. 정우성 놈이 전국의 조폭들한테 현상금을 걸었어. 너한테. 얼마? 5천만 원. 하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겨우? 내가 너무 만만해 보였나? 야, 이게 농담할 때야? 진짜 위험하다고. 알아. 조심할게. 전화를 끊은 하연은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민수야, 오늘부터 당분간 이모 집에 가 있어. 누나는 마무리할 일이 있어.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택배입니다. 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택배를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손짓으로 방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조용히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살피니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택배 상자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에 문신이 살짝 보였습니다. 하연은 즉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쾅! 순간 현관문이 폭발하듯 열리며 5명의 남자가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하연, 순순히 따라오면 편하게 보내주마. 하연은 이미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방에서 나오지 마. 경찰에 신고해. 첫 번째 남자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하연은 가볍게 몸을 숙여 피하고 그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으악! 남자가 쓰러지는 동시에 하연은 그의 야구 방망이를 빼앗아 다음 공격자의 칼을 막았습니다. 탁! 타탁! 금속끼리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연이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 맞네. 하연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익힌 근접 전투술과 크라브마가를 혼합한 그녀만의 전투 스타일이었습니다. 좁은 현관에서 5명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불리했습니다. 한 번에 2명 이상이 공격할 수 없는 구조였으니까요. 하연은 벽을 이용해 삼각 점프를 하며 두 번째 남자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착지하는 동시에 세 번째 남자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으악! 내 팔! 30초도 안 되어 3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2명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괴물이야. 그때 밖에서 더 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원병력이었습니다. 하연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집에서 계속 싸우면 민수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녀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2층이었지만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그녀에게는 문제 없었습니다. 착지하자마자 10여 명의 조폭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드디어 나왔네. 김하연. 그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우석이 시킨 거지. 빙고. 우리 보스가 너 때문에 열받으셨거든. 동생 건드렸다고. 그 동생이 먼저 남의 동생을 건드렸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남자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일제히 무기를 꺼냈습니다. 쇠파이프, 칼, 심지어 전기 충격기까지. 너를 병원 신세지게 만들라는 명령이야.
하연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민수가 작년에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죠. 미안, 민수야. 누나가 좀 거칠게 나갈게. 다음 순간 하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잔상만 보일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적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휘두르며 동시에 다른 쪽 적의 무릎을 걷어찼습니다. 헉! 쓰러지는 적의 칼을 공중에서 낚아채 뒤에서 공격하려던 자의 옷을 베었습니다. 살상이 목적이 아니라 무력화가 목적이었기에 깊게 베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한꺼번에 덤벼. 조폭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하연은 마치 춤추듯 그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폭발적으로. 공격과 방어가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쾅! 퍽! 우지직! 뼈 부러지는 소리, 신음소리,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하연도 무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적 열쇠는 명백했고 팔과 다리에 크고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헉! 헉! 2분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8명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7명이 더 있었고 하연의 체력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웅! 검은색 오토바이 5대가 굉음을 내며 나타났습니다. 헬멧을 쓴 라이더들이 내리자 조폭들이 긴장했습니다. 뭐야? 누구야? 라이더 중 한 명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하연의 707 특임대 동기였던 최강욱이었습니다. 하연아, 혼자 다 해먹으려고. 강욱이? 전후회 단톡방에 내 영상 올라왔어. 그래서 가까운 애들이 모였지. 나머지 라이더들도 헬멧을 벗었습니다. 모두 707 특임대 출신들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하연아. 누나 동생 건드렸다며? 그럼 우리가 가만 있나? 조폭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수부대가 또 있어? 리더가 당황하며 후퇴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후회 규칙 제1조. 강욱이 외쳤습니다. 전우가 위험하면 나머지가 함께 외쳤습니다. 목숨 걸고 돕는다. 다음 순간 5명의 특수부대 출신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방적인 제압이었습니다. 아무리 싸움 좀 한다는 조폭들도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의 상대는 되지 못했습니다. 1분도 안 되어 나머지 조폭들이 모두 제압당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뭘? 근데 하연아, 이거 끝이 아닐 거야. 강욱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아. 정우석이 직접 나설 거야. 바로 그때 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상통화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정우석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녕, 김하연. 정우석. 우리 부하들 잘 상대해줘서 고맙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야. 카메라가 돌아가더니 한 여자가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수연이. 정우진을 고발했던 그 용감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 내 동생 친구라며? 용감하더라. 너처럼. 이 미친놈. 죄 없는 아이를 왜? 죄 없다고. 우리 동생을 신고한 게 죄지. 그리고 화면이 또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하연의 어머니가 묶여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납치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찰이 지키고 있었는데. 경찰? 푸하.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야. 우리 아버지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하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뭘 원해? 간단해. 너 혼자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와. 그리고 정우석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우리 동생한테 한 짓을 사과하고 모든 고소를 취한다고 방송해. 그럼 이 사람들은 살려주지. 장소가 어디야? 오, 의외로 쉽게 받아들이네. 1시간 안에 인천항 17번 창고로 와. 혼자서. 누가 따라오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정우석이 칼을 꺼내 어머니의 목에 대었습니다. 끝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욱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하연아, 함정이야. 혼자 가면 안 돼. 알아. 하지만 우리가 같이 가자. 몰래 잠입해서. 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와 수연이가 위험해. 내가 혼자 가야 해. 하연아. 대신 부탁이 있어. 민호한테 연락해서 인천항 주변 CCTV 확보하고 가능하면 특공대 대기시켜 달라고 해. 신호 보내면 바로 진입할 수 있게. 그리고 민수 좀 부탁해. 이모 집으로 데려다 줘. 하연은 집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검은색 가방. 전역할 때 가져온 특수 장비들이었습니다. 방탄조끼, 전술 나이프, 섬광탄, 연막탄, 그리고 설마 이걸 다시 쓸 줄은 몰랐는데 K5 권총이었습니다. 민간인은 소지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특수부대 출신에게는 예외적으로 자기 방어용으로 허가된 것이었습니다. 누나, 어디가? 문 밖에서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은 문을 열고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잠깐 일 처리하고 올게. 거짓말. 누나 표정 보니까 알아. 위험한 곳 가는 거지. 누나, 가지 마. 제발. 엄마 아빠도 없는데 누나마저 없으면 난.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하연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누나가 누군지 알지? 707 특임대 3년 연속 최우수 대원.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올게. 약속해? 응, 약속. 하연은 동생과 작별 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민수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약속 못 지킬 수도 있어. 인천항으로 가는 길 하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석, 너희가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을 넘었어. 그녀의 눈빛은 특임대 시절 죽음의 천사라고 불렸던 그때의 눈빛이었습니다. 인천항 17번 창고는 버려진 지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하연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 조폭 2명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무기 다 버려. 하연은 순순히 보이는 무기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진짜 무기는 따로 숨겨져 있다는 것을. 들어가. 창고 안은 어둡고 넓었습니다. 중앙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아래 정우석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30명이 넘는 조폭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묶여있는 어머니와 수연이가 보였습니다. 엄마, 하연아, 오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정우석이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정말 혼자 왔네. 멍청한 년. 약속대로 왔으니 사람들을 풀어줘.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지. 정우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 여기 보고 말해. 제가 정우진을 무고하게 고소했습니다.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사과합니다라고. 하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뭐?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약속을 지킬 리 없지. 순간 하연이 움직였습니다. 신발 밑창에 숨겨둔 소형 칼을 꺼내 가장 가까운 조폭의 목에 겨눴습니다. 움직이면 죽는다. 하지만 정우석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야들아. 그의 신호에 천장에서 그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연은 재빨리 피했지만 사방에서 조폭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연은 인질로 잡은 조폭을 방패 삼아 싸웠습니다. 1명, 2명씩 쓰러뜨렸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대로는 그때 창고 문이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특공대다. 모두 손들어. 경찰 특공대가 진입한 것입니다. 하연이 미리 신호를 보냈던 것이죠. 젠장. 계획이 틀어졌잖아. 정우석이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연이 그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을 틈타 정우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가? 으악. 하연의 정확한 타격에 정우석이 쓰러졌습니다. 특공대가 신속하게 조폭들을 제압하는 동안 하연은 어머니와 수연이를 구출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하연아. 무서웠어. 어머니를 아는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쓰러져 있던 정우석이 갑자기 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다 죽어. 총구가 하연을 향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것은 정우석이었습니다. 하연이 숨겨두었던 K5 권총으로 그의 손을 정확히 맞춘 것입니다. 으악! 내 손. 정당방위야. 특공대 분들도 다 봤지? 특공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벽한 정당방위입니다. 정우석과 조폭들이 모두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압수한 정우석의 휴대폰에서 엄청난 자료가 발견된 것입니다. 하연 씨, 이것 좀 보세요. 담당 형사가 노트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 학교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관리 중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정우석 조직이 관리하는 학교 폭력 조직도예요. 각 학교마다 정우진 같은 일진들을 심어놓고 조직적으로 금품 갈취를 해왔던 겁니다. 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형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부 교육청 관계자들과 경찰 간부들이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하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됐던 거군요. 이제 이 자료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하연 씨 덕분이에요. 며칠 후 전국적으로 학교 폭력 일제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가해 학생들과 수십 명의 조폭, 그리고 비리 교사와 공무원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언론은 이를 학교 폭력 카르텔 붕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연의 집. 누나 뉴스 봤어? 대박이야. 민수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학교 폭력이 없어진대. 다 누나 덕분이야. 하연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용기 있게 나선 수연이와 다른 학생들 덕분이지. 그래도 누나가 시작했잖아. 누나는 진짜 영웅이야. 영웅은 무슨.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교육부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하연 씨죠? 저는 교육부 학교폭력 대책팀장입니다. 네, 무슨 일로?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특별자문관을 맡아주시겠어요? 하연이 놀랐습니다. 저요? 네. 특수부대 경력과 이번 사건 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국 학교를 순회하며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시스템 구축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하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급여와 권한은 공무원 3급 대우에 필요시 경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연은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학교를 다니며 학교 폭력의 뿌리를 뽑는 일. 그녀의 첫 번째 방문 학교는 당연히 한빛고등학교였습니다.
강당에 모인 전교생 앞에서 하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연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저를 기억하겠죠?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학교의 학교 폭력은 제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연이 특수부대 시절의 카리스마를 발산했습니다. 제가 지켜볼 거니까요. 누구든 약한 친구를 괴롭히면 저를 상대해야 할 겁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도울게요. 그날 이후 한빛고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학교 폭력 제로. 그것이 하연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었습니다. 전국에는 수많은 민수들이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하연입니다. 자문관님, 대구에서 집단 학교 폭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지금 출발합니다. 하연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구해야 할 아이가 있구나. 그녀의 새로운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707 특임대 전우회, 정의로운 경찰들, 용기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가 그녀의 편이었습니다. 기다려라, 전국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아. 내가 간다. 하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정의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문관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정석준이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실종됐대요. 정우진과 정우석의 아버지, 한빛학원 이사장 정석준. 모든 악의 뿌리였던 그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무슨 소문? 정석준이 해외 마피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리고 복수를 준비한다는. 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정석준 실종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 하연은 교육부 특별자문관으로서 전국을 돌며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문관님, 오늘 일정은 부산 해운대 고등학교 방문입니다. 비서의 말에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석준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없나요? 경찰도 국정원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대요. 바로 그때 하연의 특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정원 대테러팀 팀장 박준서였습니다. 하연아, 큰일이야. 정석준의 흔적을 찾았어. 어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그가 접촉한 인물이 문제야. 누구? 이반 코르사코프. 러시아 마피아 브라츠바의 보스야. 인신매매, 마약, 암기거래. 못하는 게 없는 놈이지. 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석준이 왜 그런 놈과. 복수를 위해서겠지.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이 있어. 코르사코프의 전문 암살자 팀이 어제 한국에 입국했어. 목표는 너와 내 동생이야. 하연은 즉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어디야? 학교 도서관이요. 왜요, 누나?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내가 보낸 사람이 데리러 갈 거야. 누나, 무슨 일이? 나중에 설명할게. 제발 내 말 들어. 전화를 끄는 하연은 즉시 707 특임대 전우회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상황이야. 민수 보호 요청. 5분도 안 되어 답신이 왔습니다. 알파팀 출동. 10분 내 도착 예정. 하연은 부산 출장을 취소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국정원 비밀 안가였습니다. 하연 씨 오셨군요. 국정원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석준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계획이죠? 한국 교육계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마피아의 자금력과 폭력을 이용해서요. 회의실로 들어가자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정석준이 러시아에서 만난 인물들입니다. 모두 국제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죠. 믿을 수가 없네요. 학원 이사장이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니. 정석준의 아버지가 6.25 때 소련 첩보원이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대대로 이어진 커넥션인 셈이죠. 박준서 팀장이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입국한 암살팀입니다. 6명 모두 전직 스페츠나츠 출신이에요. 스페츠나츠, 러시아 특수부대의 이름이었습니다. 무기 밀반입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아칼-47, 드라구노프 저격총, 심지어 RPG까지. 본격적인 전쟁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연 씨와 가족들을 해외로 피신시키는 게 어떨까요?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하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망치면 정석준은 다른 아이들을 노릴 겁니다. 제가 지켜야 할 학생들이 있어요. 박준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플랜 B를 실행하자. 플랜 B. 너를 미끼로 써서 그들을 유인하는 거야. 물론 완벽한 보호하에서. 그날 밤 하연은 일부러 보안이 약한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물론 주변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겉으로는 혼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2시. 하연은 희미한 발자국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익힌 청각으로 침입자가 3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그녀는 자는 척하며 기다렸습니다.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검은 복장의 침입자들이 들어왔죠. 첫 번째 침입자가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연이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이불을 집어던져 침입자의 시야를 가리고 동시에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탁!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욕설. 나머지 2명이 즉시 공격 태세를 갖췄습니다. 하연은 첫 번째 침입자를 방패로 삼아 움직였습니다. 동시에 침대 밑에 숨겨둔 권총을 꺼냈습니다. 타타탕! 소음기 달린 총성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하연은 침입자를 밀어내고 화장실로 뛰어들었습니다. 타일 벽이 총알을 막아줄 거라 계산한 것이죠. 그녀를 포위해. 러시아어 명령이 들렸습니다. 하연은 화장실 거울을 깨뜨려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밖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하나는 문 쪽, 하나는 창문 쪽. 그리고 세 번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천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환풍구를 통해 침입하려는 것이었죠. 하연은 재빨리 변기 물탱크를 열어 안에 숨겨둔 섬광탄을 꺼냈습니다. 3, 2, 1. 펑. 강렬한 빛과 소음이 호텔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눈이. 침입자들이 일시적으로 무력화된 틈을 타 하연이 화장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문 쪽 침입자. 정확한 타격으로 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창문 쪽. 아직도 시야를 회복하지 못한 그에게 하연은 날아차기를 날렸습니다. 쿵. 그가 창문을 깨고 떨어졌습니다. 18층이었지만 하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천장에서 뛰어내렸지만 하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멈춰. 침입자가 러시아어로 외쳤지만 하연은 이미 그의 급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격투 끝에 3명의 침입자가 모두 제압당했습니다.
그때 호텔방 문이 벌컥 열리며 국정원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연 씨,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이 사람들 신문해 보세요. 하지만 침입자 중 한 명이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가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청산가리였죠. 안 돼. 하연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머지 두 명도 똑같이 자살했습니다. 젠장. 프로들이네. 박준서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하연은 안가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여기로? 민수야, 앉아. 할 얘기가 있어. 하연은 동생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석준의 복수 계획, 러시아 마피아, 그리고 어젯밤의 습격까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누나한테 짐이 된 거네. 무슨 소리야? 절대 그렇지 않아. 하지만 나 때문에 누나가 위험한 거잖아.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더 강했다면, 처음부터 혼자 해결했다면, 하연이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수야, 강한 건 혼자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야. 도움을 청할 용기를 갖는 거야. 그때 민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 나도 훈련 받을래. 뭐? 특수부대 훈련 말이야. 나도 강해지고 싶어. 누나처럼. 하연이 놀랐습니다. 민수야, 그건. 제발. 더는 보호받기만 하는 약한 동생이고 싶지 않아. 나도 누나를 지키고 싶어. 민수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좋은 생각일 수도 있어. 기본적인 자기 방어술 정도는 배워두는 게. 박 팀장님, 물론 본격적인 훈련은 아니고 호신술과 위기 대처 능력 정도. 내가 믿을 만한 교관을 소개해 줄게. 그렇게 민수의 특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하연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석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학교폭력 근절 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하연법 제정에 합의했습니다. 비서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연법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이었습니다. 드디어 하연은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오후 하연은 대한민국 교육대상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올해의 교육혁신상은 김하연 특별자문관님께 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연이 단상으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낸 모든 학생들, 그들을 지지해준 부모님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쾅! 강당 천장이 폭발하며 검은 복장의 무장 괴한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모두 엎드려. 괴한들이 자동 소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순간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교육감들과 교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김하연, 어디 있어?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러시아 억양의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하연은 단상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드레스 속에 숨겨둔 소형 권총을 꺼냈습니다. 6명. 모두 중무장 상태. 정면 대결은 불가능했습니다. 더구나 인질이 수백 명이나 있었죠. 나야. 찾는 사람. 하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 드디어. 정석준 사장님이 찾으시더군. 인질들을 놓아줘. 너희가 원하는 건 나잖아. 그럴 수 없지. 이들은 좋은 보험이니까. 리더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당 뒤편에서 연막탄이 터졌습니다. 뭐야? 연기 속에서 누군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민수였습니다. 일주일의 훈련으로 완전히 달라진 그의 움직임은 날렵했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가장 가까운 괴한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총을 빼앗았습니다. 누나, 지금. 하연은 동생이 만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상에서 뛰어내려 공중제비를 돌며 두 명의 괴한을 동시에 제압했습니다. 타타탕. 괴한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지만 하연과 민수는 이미 엄폐물 뒤로 숨은 뒤였습니다. 그때 강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이다. 무기를 버려라. 특공대가 도착한 것입니다. 괴한들이 당황하는 사이 하연은 재빠르게 움직여 한 명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민수도 훈련받은 대로 정확하게 괴한들의 무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런 애송이가. 한 괴한이 민수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순간 하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탕! 정확한 한 발. 괴한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습니다. 5분도 안 되어 6명의 괴한이 모두 제압당했습니다. 특공대가 진입하여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하연이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누나, 나 해냈어. 누나를 도왔어. 민수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사건 이후 보안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석준은 집요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연의 휴대폰에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정석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쪽 눈에는 안대를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김하연. 오랜만이군. 정석준. 내가 어떻게 됐는지 보이나? 다 당신 때문이야. 내 아들들,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 그건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야. 하하. 정해. 그딴 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힘이지. 정석준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뭐야? 수십 명의 아이들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었죠. 전국에서 모은 학생들이야. 총 53명. 모두 학교폭력 피해자들이지. 미친놈. 그 아이들을 놓아줘. 놓아주고 싶나? 그럼 내 제안을 들어. 정석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내일 밤 12시 인천 을왕리 폐조선소로 와. 혼자서.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방송 장비를 가져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내 아들들에게 한 짓을 용서를 빌어. 그럼 아이들을 놓아주겠다고. 그래. 내 명예가 회복되면 말이지. 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약속 지켜. 걱정 마. 난 교육자니까. 아이들을 해치지는 않아. 내가 약속을 지킨다면. 영상이 끊겼습니다. 국정원 회의실. 함정이 분명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박준서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질 구출 전문팀이. 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석준은 미쳤어요. 자칫하면 아이들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제가 갈게요. 하지만 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디데이 전날 하연은 707 특임대 전우회를 소집했습니다. 상황은 들었지? 30명의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내가 혼자 가는 거야. 하지만 작전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폐조선소 구조를 분석한 결과 여기 환풍구로 침투가 가능해. 알파팀은 여기로, 브라보팀은 해상으로 접근. 무기는 국정원에서 지원해준대.
비살상 무기 위주로. 강욱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사실 중요한 역할이 있어. 모두가 놀랐습니다. 민수가 해킹을 배웠거든. 폐조선소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할 거야. 언제 그런 걸? 일주일이면 충분하대. 천재인가 봐. 작전 브리핑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전 당일 밤 11시 45분 하연은 폐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낡고 거대한 건물들이 마치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왔군. 정석준의 부하들이 나타나 하연을 안내했습니다. 조선소 중앙홀. 그곳에는 정말로 53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누나다. 하연 누나. 학생 중 한 명이 하연을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구해줬던 아이였죠. 조용히 해. 정석준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러시아 용병 20명이 서 있었습니다. 잘 왔어, 김하연. 약속대로 왔으니 아이들을 풀어줘. 서두르지 마. 먼저 할 일이 있잖아. 정석준이 방송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어. 자, 무릎 꿇어. 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겁에 질린 눈을 보자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잠깐, 민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정석준, 당신이 진짜 보여줘야 할 건 이거야. 갑자기 홀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정석준의 비리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학부모 갈취, 마약 거래. 이런, 끄라고. 정석준이 소리쳤지만 민수는 이미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전 국민 여러분, 이게 정석준의 진짜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정전이 되었습니다. 뭐야? 불을 켜. 어둠 속에서 하연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이죠. 탁, 퍽. 용병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동시에 천장에서 특임 대원들이 강화했습니다. 기습이다. 용병들이 응전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특수부대원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을 대피시켜. 하연의 지시에 브라보팀이 학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전투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비상등이 켜졌을 때 정석준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끝났어, 정석준. 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석준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아직이야. 그가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이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어. 우리 모두 죽는 거야. 거짓말. 한번 해볼까? 정석준이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탕! 정확한 저격이 그의 손을 관통했습니다. 으악! 건물 밖 800m 거리. 국정원 저격수가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정석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나만? 왜 내 아들들만? 하연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아들들을 괴물로 만들었어. 진정한 교육은 사랑이야. 폭력이 아니라. 경찰이 도착해 정석준을 연행했습니다. 구조된 학생들이 하연에게 달려왔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하연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습니다. 한 달 후, 정석준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카르텔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전국적으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누나, 이거 봐. 민수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학교폭력 제로 달성. 김하연 자문관의 기적. 이제 정말 끝난 거야? 하연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지켜야 할 아이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그때 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자문관님, 제주도에서 새로운 학교폭력 사건이. 하연이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같이 갈래? 당연하지. 이제 나도 누나의 파트너잖아. 남매는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정의의 길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의 아이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서 폭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하연과 민수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된다.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향해. 5년 후 봄날의 오후. 언니, 여기 좀 도와주세요. 22살이 된 민수가 아이들 사이에서 손짓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죠. 37세가 된 하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이곳은 하연과 민수의 안전한 학교라는 이름의 청소년 보호센터였습니다. 전국에 20개가 넘는 지부를 둔 대한민국 최대의 학교폭력 예방기관이 된 곳이죠. 민수 선생님, 하연 선생님,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한때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건강한 미소를 되찾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배울까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실 거예요. 민수가 신비롭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한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23살의 대학생이 된 서수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수연이에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주러 왔어요. 수연이는 이제 아동심리학을 전공하며 학교폭력 상담사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학교폭력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하연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연의 집. 누나, 오늘 뉴스 봤어?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뉴스? 정우진이 출소 후 봉사활동 시작했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하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우진은 5년의 수감 생활 동안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연에게 수차례 사과 편지를 보냈고 출소 후에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죠.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민수야.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해. 누나는 정말 대단해. 나라면 용서 못했을 텐데.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이야. 우리가 하는 일은 복수가 아니라 치유니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아빠,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작은 식당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며 성공한 사업가가 되신 두 분이었죠. 우리 자랑스러운 딸, 아들. 어머니가 두 남매를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 다 같이 먹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연아, 민수야. 너희들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 학교가 정말 안전해졌어.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통계 봤니? 학교 폭력이 98%나 감소했대. 아직 2%가 남았잖아요. 갈 길이 멀어요. 하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1년 후 국회의사당 제320회 국회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김하연법 개정안입니다. 김하연법은 이제 아시아 전체의 모범이 되는 법안이 되었습니다.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서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었죠.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하연은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게 민수를 지키려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됐다니. 그리고 또다시 5년 후 대한민국 최초의 학교폭력제로 달성. 전국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한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0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이뤄낸 기적이었죠. 청와대 수여식. 김하연님, 김민수님. 두 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수여합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남매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누나, 우리가 정말 해냈네. 32살이 된 민수는 이제 하연보다 키가 커져 있었습니다. 응, 해냈어. 이제 뭘 할 거야? 하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글쎄, 이제 세계로 나가볼까? 세계? 학교 폭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전 세계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가자. 전 세계 아이들을 구하러. 10년 후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대회의장. 이제 유엔 학교폭력 근절 특별대사 김하연 박사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52세가 된 하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42세가 된 민수가 서 있었죠. 전 세계 193개국 대표들이 주목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20년 전 저는 단지 동생을 지키고 싶은 누나였습니다. 하연이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나비 효과가 되어 한 나라를 바꿨고 이제는 전 세계를 바꾸려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하연 마이너스 민수 프로그램 도입 국가 87개국 학교 폭력 감소율. 평균 92% 구조된 학생 수 1,300만 명. 모든 아이는 안전하게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그들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연의 연설이 끝나자 전 세계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하연과 민수가 처음 시작한 안전한 학교 본부. 이제는 거대한 빌딩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기억나? 민수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처음 우리가 사무실을 열었던 그 작은 건물 자리잖아. 그래, 월세도 겨우 내던 시절이 있었지.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하연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그때 내가 나한테 그랬잖아. 누나,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응, 기억나. 누나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해. 둘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한 명씩 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모두를 구할 수 있어. 그들이 건물로 들어가자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부이사장님, 모두가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한때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거나 가족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죠. 이사장실에 들어간 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빛고등학교가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죠. 정우진, 정우석, 정석준. 그들도 어쩌면 피해자였을지 몰라. 잘못된 교육과 폭력의 대물림. 누나, 뭐 생각해? 그냥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갈 길. 민수가 누나 옆에 섰습니다. 후회 없어? 전혀. 너는? 나도. 누나 덕분에 내 인생이 의미 있어졌어.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미국 대통령이 화상통화를 요청하셨습니다. 미국 전역에 하연 마이너스 민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고. 하연과 민수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또 바빠지겠네. 그래도 좋잖아.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 50년 후. 102살이 된 하연의 장례식장.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조문을 왔습니다. 90살이 된 민수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제 누나 김하연은 단순히 특수부대 출신도 학교폭력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아이들의 수호천사였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나가 늘 말했습니다. 폭력은 결코 답이 아니야. 사랑만이 사랑을 낳고 정의만이 정의를 낳아. 라고요. 조문객 중에는 놀랍게도 80대가 된 정우진도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50년간 학교폭력 예방에 헌신하며 속죄의 삶을 살았죠. 하연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그가 영정 앞에 깊이 절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수는 누나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민수에게. 내가 떠난 후에도 우리의 일은 계속되어야 해. 아직도 세계 어딘가에는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을 거야. 기억해, 민수야. 우리가 구한 건 단순히 아이들의 생명이 아니야. 그들의 미래, 꿈, 그리고 희망이야.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최고의 동생, 최고의 동지, 최고의 친구였어. 사랑해, 영원히. 누나가.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누나, 약속할게. 이 일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그리고 정말로 김하연-김민수 재단은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학교에서 폭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혹시 주변에 고통받는 아이가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혹시 자녀가 이상 신호를 보인다면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혹시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면 용기 내어 신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작은 김하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수호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지키려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